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제 첫 시간에 다 적용을 하셨으니까 이 적용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드 내용을 좀 바꿀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대신 할 건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같이 좀 변경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위에 접속하는 부분은 건드릴 게 없어요. 어쨌든 접속은 해야 되잖아요. 접속하는 거는 그대로 둘 거고요. 이 밑에 두 액션, 우리가 실제로 메서드 실행했을 때 이제 명령어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는지 조건문이 다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수정을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얘가 필요가 없어요. prepared statement. 그냥 얘를 여기서부터 이 트라이 캐치까지 그냥 다 주석을 걸어 버릴게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들 쿼리문 조립하는 거는 이제 secure SQL에서 append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할 거라고 했고요. 실제로 쿼리를 날려서 실행시키는 부분, 그거 DB utility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코드에 있던 article write 명령어 밑에 코드에 있던 이 prepared statement 널로 만들어 놓는 것부터 트라이 캐치까지 쭉 주석을 걸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많이 간단해질 거예요. 일단 이 secure SQL 얘는 얘가 스태틱이 아니죠. 그래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얘 이름은 SQL로 하고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밑에 사용했던 이 쿼리문, 얘가 append 메서드로 조립해 준다고 했죠. 그거를 좀 할 겁니다. sql.append 이 안에 이 내용을 넣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SQL 이거 무슨 뜻이었죠? SQL 객체 secure SQL이라는 타입으로 SQL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secure SQL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한 상태죠. 그리고 그 리모컨 작동시켜서 append 메서드 실행해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인자를 지금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니까 쿼리문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 뒤에 쭉 써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되는데, 우리 이거 한 것처럼 좀 쿼리문을 좀 보기 쉽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줄로 좀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append를 할 때는요, 여기에 띄어쓰기를 안 넣어줘도 돼요. 우리가 이 SQL 문자열로 만들 때는 여기 띄어쓰기 안 하면 오류 났었잖아요. 얘는 이제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날려줘도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쉼표 같은 거는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 이만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얘 긁어 왔는데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는데 이거 역슬래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신경쓰이고 불편하신 분들은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주소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주소 들어가서 그거대로 세팅 변경하시면 돼요. 그럼 이클립스 내에서 이 STS도 똑같아요. 이거 내에서 툴 내에서 복사할 때 역슬래시가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수업 페이지에, 지금 공유를 해 드릴게요. 오늘 19일차 수업 페이지 맨 상단에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이거 링크 들어가 보시면 어떤 블로그 같은 글 나올 건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없앨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제가 우리가 라이트 할 때 날렸던 쿼리, 인설트 쿼리를 그대로 다 올렸어요. 업핸드로. 그쵸? 여기 띄어쓰기만 이제 사라진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올렸는데 요거는 더 간단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이 타이틀 이 부분을 플러스로 감싸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물음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쉼표 하나 찍어주고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줄 거예요. 이러면 이 물음표 자리에 이 값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유사한 거는 우리가 프린트 F 하면서 많이 했었죠. 서식 지정자 %s, %d 넣고 나서 컬럼 쉼표 찍어주고 그 다음 변수 넣어주면은 그 변수가 순서대로 매칭이 됐잖아요. 얘도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음표 자리에 얘네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ln처럼 이런거 문자 나눠서 플러스 해서 변수 넣고 다시 나누고 이런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훨씬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쿼리를 조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dbutil에 insert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인자로 두 개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하나는 콘 그대로 넘겨줘야 되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조립한 SQL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 콘은 우리 접속할 때 사용했던 이 콘이에요. 커넥션. 그러니까 얘의 변수명을 다른 걸로 바꾸셨다면 여기서 넘기는 인자 이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설트를 들어가 보면 얘는 리턴 타입이 int예요. 그래서 얘를 int id 라고 하는 애로 받아줄 겁니다. 자, 근데 에러가 나고 있죠? 에러는 얘 때문에 나는 거예요. 지금 id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원래는 이제 글 번호 넘버링드라고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인서트 쿼리를 날리면서 실제로 DB의 id는 오토 인크리먼트였죠. 그래서 이제 조립이랑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얘도 상관이 없긴 했는데 얘를 일단 남겨놓자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저번 시간 네, 드렸던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일단 얘를 남겨놨던 거거든요. 얘네를. 근데 여기서 리턴 타입으로 int 값을 받아오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살려야지. 이 id가 저 역할을 대신 해줄 겁니다. 그래서 추가된 글에 실제로 인설트 된 글에 id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id 그대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1번 글 추가할 때는 1번 글 생성되었다 뜰 거고요. 뭐 10번 글 추가할 때는 10번 글 생성되었다 뜰 거예요. 이런 역할을 다 해줄 겁니다. 자, 이러면 자 지금 볼게요. 원래 이만큼이었던 작업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앱이 하고 있던 실제로 DB한테 접속은 위에서 하고 있고 접속 말고 실제로 DB한테 SQL 조립해서 날려주는 것까지 앱이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대신해줄 부하 3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이만큼 간단해진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던 코드가 이 부분이 이만큼으로 축소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뭔가 이런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다
따로 만들어서 그걸 보통 호출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메서드화 해가지고 중복된 애들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많았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하는 일이 얘는 DB 관련된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좀 이름이나 이런 코드들 이런 게 생소할 뿐인 거고, 사실상 얘네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결과적으로 prepared statement 변수 만들어서 이거 쿼리 조립해서 날리고 에러 체크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한 번에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할 때는 그 해당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는 메서드만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DB util에 있는 인설트를 하겠다, 그리고 secure SQL에 있는 append 메서드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소해서 이게 뭔가 싶지만 결국 우리는 해왔던 걸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자바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겠다 했을 때 그 기능에 대한 로직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만들고 나서 이제 비슷한 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하면 만들었던 기능 로직을 하나 클래스로 따로 만들어서 뭐 util이라던가 아니면 그 해당 기능에 맞게끔 이름을 붙여서 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개발은 구현, 그러니까 기능 구현이죠. 어떻게 보면 기능 구현 그리고 리팩토링, 이거의 무한 반복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리팩토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기능을 구현하고 그 기능 구현한 걸 가지고 구조를 또 변경하고 필요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메서드로 빼서 제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이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바 1, 2 웹앱 개발 쭉 넘어오면서 그때 들었던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복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그럼 이제 라이트가 많이 간단해졌죠? 그리고 실제로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DB 연결 잘 됐고요. 작성하는 거에서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1번 글 생성 잘 됐죠? 하나 더 써볼게요. 2번 글 생성 잘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자, 로컬 루트 제 걸로 잘 들어왔고, JDBC 아티클 매니저 우리가 사용해야 될 DB 선택도 전 완료를 했어요. 방금 우리가 작성한 글 2개가 잘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 지금 라이트 기능을 구조 변경을 좀 했는데, 클래스 추가하고 그걸 활용해서 구조 변경을 좀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죠. 이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밑에를 다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같이 진행을 할게요. 계속. 이번에는 수정 부분에 또 여기 prepared statement부터 try catch 다 지워버릴 거예요. 이게 쿼리문 살려야 되니까 주석 일단 걸어놓죠. 이건 갖다 써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똑같습니다. secure SQL 변수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변수란다.
객체에 연결해서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sql.append 여기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날리고 있었던 쿼리 활용을 하면 되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위에처럼 물음표 변수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고요. 자, 이러고 나서 이 안에 물음표 하나씩 넣어주고, 타이틀, 바디, 아이디, 허리문 조립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db util에 업데이트, 얘도 똑같아요. con sql 넘겨줄 거예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얘도 리턴 타입이 있네. int. 아, 근데 이 업데이트가 주는 이 리턴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이제 db 연결해서 업데이트 테스트 할 때 이거 해가지고 몇 열에 적용됨 이라고 뜨는 부분 우리가 체크했던 거, 그 숫자 리턴해주는 거라서 얘는 따로 안 받을게요. 얘는 실행을 시키면은 리턴해주는 int가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 문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실행한 업데이트 문이 현재 데이터 중에 몇 개의 열에 적용이 되었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 몇 개를 리턴해주는 애라서 굳이 리턴을 받지 않겠습니다. 리턴을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받겠지만 그걸 어딘가에 담아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라이트에서는 이 int 리턴해주는 거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했죠. 그 번호를, 이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뭐 리턴 되면은 이 자리에 남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 따로 저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증발하는 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냅둘게요. 여기 수정되었습니다에 나오는 이 아이디는 얘 쓰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네, 얘는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밑에 있는 거 또 지워버리고, 얘도 엄청 간단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실제로 아티클 업데이트 2번 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아 모디파이구나. 아티클 모디파이 2번, 얘를 수정을 했고요. SQL 로그에 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잘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면 된 거죠. 이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모디파이 기능까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뭐 어디 따라칠 수 있게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괜찮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스트는 리스트 게시물이 없는 경우 체크를 따로 안 해도 되려나? 자, 일단 해볼게요. 리스트도 얘 필요 없죠.
DB 유틸이 다 할 거니까 지워 버릴게요. 그리고 얘는 잠깐 살려놓고 얘만 주석 걸어놓고 나머지를 좀 지워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얘도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고 캐치까지 다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객체 연결해 줘야죠. 어펜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얘도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맵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얘를 맵으로 만들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자. 자, 제가 지금 article list map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쵸? 그리고 dbutil에 있는 select rows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했어요. 그쵸? 얘는 실제로 맵을 리턴하고 있어요. 리스트 맵을.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리턴 값 받아야 되니까, 그죠? 얘의 리턴 타입을 이 변수의 리턴 타입대로 얘 리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리턴 타입이랑 요거랑 매칭을 시켜 준 거고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select rows가 있고요 select row가 있어요. 얘는 딱 봐도 얘는 한 줄 가져오는 거고 얘는 여러 줄 가져오는 거 같죠? 네, 딱 그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맵으로 받을 거고요 얘는 여러 줄을 가져오기 때문에 리스트 맵으로 받는 것 뿐이에요. 일단 요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맵이라는 걸 아예 모르시잖아요. 맵이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활용했던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요, 정리를 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배워서 사용을 하고 있던 어레이 리스트 라고 하는 얘는, 이건 그림판이 낫겠구나.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뭐야, 왜 잘렸어? 자, 이 맨 바깥에 있는 이 큰 원은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 활용했던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 이유가 좀 여러 개, 다수의 데이터를 좀 쉽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열부터 배웠잖아요. 배열 객체부터 객체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배열이라는 건 뭐 2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200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변수 200개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값을 다 저장을 했었어요. 근데 배열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제 변수 200개가 아니라 200개짜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화해서 어레이 리스트가 된 거고, 이런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 다수의 데이터를 좀 쉽고 좀 간결하게 좀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만든 게 컬렉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어레이 리스트 이런 애들 다 컬렉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개념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애는 이제 최상위를 생각해보면 컬렉션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보세요. 최상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컬렉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거 어레이 리스트 처음 할 때,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레이 리스트도 결국엔 리스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 그림이 뭐 딱 맞는 얘기다 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리스트를 좀 더 크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얘가 포함되어 있는 게 꽤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는 결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애고, 얘는 결국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애다. 자, 근데 이 컬렉션 안에는요, 리스트 말고 셋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맵이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맵은요, 여기 있으면 안 되긴 해요. 맵은 엄밀히 따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이 비슷해요. 결이 비슷한데 엄밀히 따지면 맵은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애초에 이 리스트랑 셋은요, 얘를 상속을 받거든요. 근데 맵은 얘를 상속받진 않아요. 얘는 별도로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 안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는 뭐 리스트 셋 말고 또 뭐 퀴라고 하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뭐 벡터도 있고 뭐 링크 리스트 이런 것도 있고 스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도 뭐 해시셋, 트리셋 뭐 이런 게 있고, 맵 같은 경우도 해시맵, 트리맵, 뭐 해시 테이블이었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좀 큰 틀로 잡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것만 사용을 했던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거의 그냥 통으로 묶어서 얘라고 보는 거였죠. 그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 얘네랑 얘가 동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최대한 간단한, 얘네는 데이터에 순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어레이 리스트에는 0번 인덱스부터 뭐 얘가 총 데이터가 100개 들어있다 그럼 99번 인덱스까지 있겠죠. 이런 데이터의 순서가 있어요. 얘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요, 데이터에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get i 해서 get 메서드 사용하면서 인자로 인덱스 번호를 넘겨주죠. 그러면 그 해당 인덱스 번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쓸 수 있었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할 때. 근데 맵은요, 그런 인덱스의 개념이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인덱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해봤지만, 인덱스가 없으면은 어레이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없대요. 그럼 데이터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얘는 그래서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키랑 value라고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좀 비유를 해보자면 여기서 맵에서 키의 역할이 결국 인덱스예요. 대신에 순서가 없을 뿐이에요. 0번, 1번, 2번 반복문 돌려서 쭉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반복문을 돌려줘야 돼요. 얘는. 근데 어쨌든 이 키라는 애가 있고 value라는 애가 있는데 이 단어만 봐도 얘는 값일 거고, 그죠? 얘는 그 값을 뭐 열어볼 수 있는 열쇠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이고 데이터가 1이 들어있대요. 근데 키가 2고 데이터가 2가 들어있대요. 여기서 이 맵에다가 뭐 getKey 했어요. 그래서 1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주는 거예요. 맵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맵은 키를 활용해서 value를 꺼내오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쓸 때 여기 있죠? 이 꺽쇠 안에 들어가는 얘를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 제너릭이거든요. 제너릭.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스트를 이 타입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리스트에 이거를 아티클로 넣어놓으면 이 리스트 안에는 아티클 데이터밖에 못 들어왔죠. 이거 우리가 변수에 타입 지정하는 것처럼 타입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 맵 보면 두 개예요. 그게 얘는 그러니까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는 하나였는데, 이 제너릭 공간이 하나였는데 얘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쉼표로. 얘가 키의 타입이 될 거고요, 얘가 value의 타입이 될 거예요. 근데 얘 왜 오브젝트일까요? 맵은 보통 스트링 오브젝트로 써요, 제너릭을. 근데 얘가 왜 오브젝트일까요?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여기에 뭐 문자열을 넣든 정수를 넣든 뭐 객체를 연결하든 다 가능한 거예요. 오브젝트는 자바 안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있는 친구라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모르니까 제너릭을 오브젝트로 해놓은 거예요. value만. 키는 사실 우리가 열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였으니까 이름을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문자열로 고정을 해놔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valu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스트링 넣어놓으면요, 스트링 데이터밖에 못 넣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제한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는 맵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맵은 스트링 오브젝트 제너릭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키를 문자열로 쓰고 value를 오브젝트, 어떤 타입이 들어와도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맵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레이 리스트랑 하는 일이 크게 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맵 같은 거를 왜 굳이 쓸까요? 얘도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얘가 검색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아오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근데 무조건 얘가 빠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얘가 빠를 수도 있고 어레이 리스트가 빠를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은 명확히 존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50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내가 50번째 데이터의 키를 알아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로 예를 들면 50번째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를 알아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get index 해서 넘겨줄 거고,
get i 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 넘겨줘서 받아올 거고, 얘 같은 경우는 get key 해가지고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받을 건데,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리스트보다 훨씬 빨라요. 이게 데이터가 100개니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속도는 차이가 없겠지만, 이게 100개가 아니라 뭐 1000만 개, 100만 개 이런 데이터에서 하나 가져올 때 얘가 리스트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시게 되면요, 실제로 DB에서 뭔가 리스트를 가져오거나 할 때 이 맵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 리스트 맵 형태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를 쓸 건데, 리스트는 뭐죠? 인덱스 번호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컬렉션이죠. 그 안에 각각의 데이터를 맵으로 넣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게 리스트라고 했을 때 방이 뭐 4칸짜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리스트에는 방이 4칸이래요. 근데 이 안에 데이터를 넣을 때 키랑 밸류가 존재하는 맵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너무 딥해지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 맵을 사용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제는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 같은 경우도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처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우리 뭐 아티클스의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거 다 기본 제공 메서드였잖아요. 맵도 그런 게 존재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아티클스 add, remove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것처럼 맵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사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문법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용법이 다르기도 하고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이 CRUD 하면서는 같이 할 거고, 나오는 거는 그 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를 완성을 좀 시켜 볼게요. 자, 일단은 반복문 하나를 써줄 거고요. 자, 이 반복문 뭐죠? 예, 형상된 포문이죠. 형상된 포문 돌리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얘도 결국 리스트 맵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돌릴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에 돌리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 어레이 리스트였고, 이거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객체 데이터였죠. 데이터를 담기 위한 변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리스트 맵이죠. 그럼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맵이겠죠. 그래서 맵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한 번 돌릴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그 인덱스에 존재했던 데이터를 이 변수에 넣겠다 하고 있는 거죠. 얘랑 같은 원리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게 좀 달라졌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아티클스에 add를 할 거예요. 아티클스는 누구예요? 이거죠. 어레이 리스트예요. 아티클스는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add를 할 건데, 뭘 add 할 거냐, new 아티클 객체를 add 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아티클 객체 안에 넣어줄 데이터를 얘를 넣어줄 겁니다.
자,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은 건데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티클 리스트 맵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반복할 때마다 여기다 옮겼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맵 데이터죠. 그 맵 데이터를 아티클로 조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맵 데이터 안에는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걸로 이제 아티클로 조립을 하겠다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생성자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reate constructor 만들어주면 아티클로 가서 만들어 줄 거예요. 아티클 클래스로 왔어요. 자,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자, this.id 는 아티클 map.get. 자, 여기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맵으로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맥에버스로 받아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것처럼 생성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얘를 보면 아티클 맵에 리모컨 작동시켜서 get 메서드를 실행을 할 건데 자, 여기 볼게요. 얘는 인자로 뭐 달래요? 오브젝트 키 써있죠. 그러니까 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로 키를 달라.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여기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키는 이겁니다. id는 id예요. 이게 왜냐? 우리가 이 아티클 맵 데이터 어디서 가져와요? 이 과정 거쳐서 지금 이거 셀렉트 로우스 해가지고 얘한테 담은 거 까서 얘로 조립하는 거죠. 순서가 이래요. db에서 가져왔어요. 담았죠. 그거를 까요. 반복문을 돌려서. 그때 깔 때마다 조립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에 최종적으로 애드되는, 이 애드되는 데이터의 근원은 어디예요? 요거죠. 우리 데이터 압축해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1번 데이터 압축, 2번 데이터 압축 해서 가져왔죠. 자바에서. 이거 압축 푸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썼더라? 리절트 셋 해가지고 그 넥스트 무한반복 돌려서, 무한반복은 아니지, 반복문 돌려서 get string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압축되어 가져온 거 압축 푸는 거 했었죠. 이렇게. 이거 대신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압축 푸는 거예요. 이 생성자로 압축 풀어서 변수에 하나씩 담아서 우리가 쓰려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 풀었던 거를 이제 생성자가 이를 대신하게끔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생성자가 이를 대신하면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코드가 필요할 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객체 만들 때 생성자 실행되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 압축 푸는 작업을 지금 생성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왜 id인지 이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죠. 자, 데이터의 근원은 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1번 글 이렇게 압축해서 맵 데이터로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1번 압축된 거 안에 데이터 몇 개 있어요? id, reg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트, 타이틀, 바디 5개 있죠. 그 5개의 데이터가 각각 id는 1, reg는 어쩌고, 업데이트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맵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컬럼명이 키가 됩니다. 이 컬럼명들, 얘가 맵 데이터로 들어올 때 이 컬럼명이 키가 되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는 컬럼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 reg 데이터 넣었어요. 이러면은 날짜 데이터를 지금 id에 넣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키 부분인데, 키를 우리가 원하는 값에 해당하는 키를 넣어줘야 그 값을 제대로 가져올 거니까, 근데 키를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만 입력하면 뭐 키가 잘못됐다라고 뭐라고 오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키는 이렇게 맵으로, DB에서 맵으로 가져올 때는 컬럼명이 키가 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뭐라고 하죠. 얘는 왜 그러냐면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 데이터,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변수의 타입대로 얘를 형변환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가 아까 우리 제너릭 밸류는 오브젝트였죠. 오브젝트를 해놓은 이유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 다 받을 수 있게끔 오브젝트를 해놓은 거였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럼 얘 타입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형변환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근데 이거는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이건 좀 애매하다.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를 따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볼까? 신텍스 에러? 얘는 여기 있으면 안되지.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 넣었죠. 얘는 뭐 어떤 데이터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정수 들어가는 거 뭐라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A는 1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int 타입으로 B 만들어서 A 넣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이거 타임 미스매치예요. 오브젝트는 int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될 수 없다라고 에러는 나오고 있지만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는 너무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int로 쓸 거면 형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맵으로 가져오는 이 데이터, 얘도 오브젝트로 가져오기 때문에 형변환을 해야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수 타입에 맞게. 이해되실까요? 아이고, 아이디를 주면 어떡하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his reg date는 get reg date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줄 건데, 또 타이틀 바디가 있었죠? 자, 얘네도 다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러면 이제 맵을 통해서 객체를 조립하려고 할 때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맵을 압축 풀어서 조립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이거 3개짜리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거 5개짜리도 있고, 어차피 이제 날짜 데이터를 같이 쓸 거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리스트 해보면요, 안 될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9시 좀 바쁠 것 같은데 9시 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